네, 6주차 연산 증폭기 실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연산 증폭기는 SOP 8핀 구조로 생겨 있습니다. 여기 안쪽이 저희들이 배웠던 연산 증폭기 심볼인데요. 인버팅 터미널이 2번 입력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난인버팅 터미널이 3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 출력이 6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 핀은 포지티브 서플라이, 그리고 4번 핀이 네거티브 서플라이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VN, 여기가 인버팅 터미널 쪽하고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번 핀에 해당하고요. VP, 여기가 난인버팅 터미널 3번 핀이고요. 그리고 아웃, 여기가 6번 핀이고요. 그리고 VCC가 7번 핀, 포지티브 서플라이, VE가 네거티브 서플라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741 오펜프의 자세한 사양은 나중에 여기 테이블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패키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SOP 8핀 패키지의 741 오펜프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스펙 중에 서플라이로 인가할 수 있는 이야기는 VCC 플러스와 VCC 마이너스에 인가할 수 있는 전압의 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18V 이고요. 여기보다 작게 인가를 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주요 사양에 보시면 서플라이가 recommend 하는 게 포지티브는 5에서 15 사이, 그리고 네거티브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5V 사이에 인가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실습은 플러스 12V, 마이너스 12V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 이제 사용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IOS, Short Circuit Current인데 이건 연산 증폭기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출력 전류입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5mA로 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보시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증폭기의 기본적인 모델은 입력장이 아주 크고 출력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차동 이득은 무한대에 가깝고요. 코먼 모드 이득은 되게 작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피드백 회로를 구동을 했을 때는 소스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피드백 신호와 차이를 내서 Vin을 만들고요. Vin에 오픈 루프 이득 A만 곱해진 게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출력 중에 일부가 피드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출력의 일부가 피드백으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입력은 소스에서 피드백 전압을 뺀 신호, 이 값이 입력 신호로 들어오게 되고요. 출력은 이 A를 V인에 곱한 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VO와 왼쪽 항의 VO와 오른쪽 항의 VO가 같다고 놓을 수 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케이스에. 그래서 회로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아래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A 베타분의 A VS 형태로 주어지고 오픈루프 이득이 아주 큰 경우에는 베타분의 1이 이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산 증폭기는 두 개의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버팅 터미널 쪽에 소스를 가하는 인버팅 컨피그레이션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난인버팅 쪽에 신호를 가해서 구동하는 난인버팅 컨피그레이션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다 소스를 없애고 나면 동일한 구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패스가, 여기도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패스가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비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보고서는 그 바이폴라 서플라이 인버팅 오펜프를 먼저 실습을 할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연산 증폭기 그 구조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2V가 VCC와 VE의 포지티브 서플라이, 네거티브 서플라이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어 있고 R1 값이 1K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가 소스 전압이 인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피드백 저항, 피드백 저항은 지금 1K, 2K, 5K, 10K로 변환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기를 먼저 타임 도메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런 형태의 출력이 얻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를 얻어내려면 가로축을
VS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XY 그래프가 얻어집니다. 여기에서 녹색으로 보이는 케이스가 1K인 경우, R2가 1K인 경우고요. 파란색이 2K인 경우, 지금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5K, 그리고 녹색으로 보이는 게 10K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항이 커짐에 따라서 기울기가 점점점 스티프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건 게인이 커지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5K와 10K인 경우에는 출력이 세추에이션 되어 있는, 포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출력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RL이 5K인 케이스입니다. 그 5K인 경우를 분석을 해보면 이와 같이 분석이 됩니다. 5K인 경우를 보시면 세추에이션 되는 지점, 여기가 보시면 입력이 여기가 마이너스 2V인데 마이너스 2.3, 파지티브 쪽으로 플러스 2.3 이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모든 라인이 만나는 지점, 여기를 보시면 VS가 0V일 때 VO가 0V인 00인 지점이 중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오퍼레이팅 포인트, 동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점을 기준으로 위로 2.3, 아래로 2.3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이 커브가 되고요. 이것보다 더 크게 지금은 보면 5V까지 스윙을 했기 때문에 포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화되는 현상이 지금은 VS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를 타임 도메인에서 보게 되면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5일 때인데요. 이게 1K, 2K, 1K, 2K일 때는 세추에이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5K와 10K일 때는 이렇게 포화가 돼서 위쪽에 클리핑 되는, 이렇게 잘리는 특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을 봤을 때 세추에이션은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전달 커브,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달 커브에서 봤을 때는 세추에이션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인 경우 분석을 해보면 입력은 마이너스 2.3과 2.3 사이에 움직이고요. 출력은 여기가 마이너스 11.5, 여기가 마이너스 11.5, 위에가 플러스 11.5. 그래서 VO는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득이라고 하면 출력 범위의 변화와 입력 범위의 변화의 레이쇼를 나타내는데요. VS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빼게 되면 4.6 정도 차이가 되고요. 여기는 23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빼게 되면, 근데 지금 인버팅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신호가 커지면 출력이 감소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이 정도의 이득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이득이 원래 개인이 마이너스 R2 over R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1이 1K고요. R2가 5K인 케이스니까 개인이 마이너스 5 정도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값이 이렇게 얻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입력의 범위와 출력의 범위, 그리고 동작점, 그리고 이득,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 하셔서 예비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여기에 회로 부분대로 캡처해서 여기에 인가를 해주고요. 넣어주고요. 그리고 출력은 이대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엑스포트해서 엑셀로 그리셔도 돼요. 이 커브를 그려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K, 2K, 5K, 10K에서 4개의 커브가 있는데 그 4개의 커브에 대해서 VS의 범위, 지금은 VS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죠. 그죠? 그리고 VO의 범위, 여기서는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때는 세추에이션이 되지 않았죠. 그죠? 그때 이제 이득 계산하는 거, 그리고 파란색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가 입력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출력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출력의 범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득을 내고요. 5K일 때는 세추에이션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가 VS의 범위로 잡으면 안 됩니다. 포화되기 전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입력의 범위로 잡고 출력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으면 됩니다. 아래 10K일 때도 세추에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의 범위를 마이너스 5에서부터 5로 잡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이게 이제 입력의 범위겠죠. 그리고 출력의 범위는 마찬가지로 포화되어 있는 값의 범위를 잡고 여기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각 저항에 따라서 이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최대 출력이 포화가 되지 않을 때는 이득만큼 출력이 나옵니다. 근데 포화가 되게 되면 원래 나와야 될 이득보다는 작지만 이 범위 안에서는
문제없이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 여기 출력 전압이 지금 보시면 여기 Vi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인버팅 컨피그레이션에서 두 개가 버추얼 숏이 되려면 항상 제로라 해야 됩니다. 여기를 한번 제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보이느냐 하면 1K하고 2K일 때는 버추얼 숏을 성립합니다. 근데 5K일 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시면 여기가 새추에이션이 될 때 얘가 버추얼 숏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새추에이션이 될 때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추에이션이 되었을 때는 버추얼 숏이 성립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타임 도메인으로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붙어 있을 때 여기가 버추얼 숏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케이스는 버추얼 숏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K와 10K일 때 여기가 포화되는 적기거든요. 여기가 포화되는 두 개. 이 두 개는 버추얼 숏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5K하고 10K일 때 포화가 되게 되면 이때는 버추얼 숏이 성립하지 않고 이 범위 안에서만 버추얼 숏이 성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가 되면 이런 영역 5K나 10K가 돼서 새추에이션이 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이 두 개가 버추얼 숏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숏이 성립하지 않을 때 그때 실제 타임 도메인에서 나타나는 현상, 지금처럼 여기 인을 집었는데 인이 항상 제로에 있어야 되는데 제로가 아닌 지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걸 저희들이 트랜스퍼 특성에다가 그려보면 이런 값들이 보이는 보이는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비 보고서 첫 번째 스텝은 바이폴라 구조의 바이폴라라는 얘기는 서플라이를 두 개를 인가를 했어요. 이렇게 인가했을 때 그때의 연산 증폭기의 특징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실습이고요. 여기 분석할 때 보시면 동작점이 0,0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라지 시그널 vs 여기 소스를 봤을 때 0V를 기준으로 어떤 입력 신호가 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력도 0V를 기준으로 출력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비 보고서는 유니폴라 서플라이인데요. 위쪽하고 차이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는 VCC와 VE 두 개의 서플라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는 보시면 한 개의 서플라이를 사용합니다. 여기 기준 전압을 여기를 레퍼런스 전압을 5V, 5V로 디바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6V가 인가가 됩니다. 난인버팅 터미널에 6V가 인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제가 여기를 보시면 6V 옵셋에 5V 진폭으로 인가를 했습니다. 타임 도메인의 신호를 한번 볼게요. 시뮬레이션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K일 때만 포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2K, 5K, 10K일 때는 셋 다 포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K일 때는 괜찮은데 2K, 5K, 10K일 때 다 포화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때를 유니폴라 서플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거티브 쪽으로 그라운드로 시키고요. 포지티브 쪽으로 12V를 인가를 해서 전달 특성을 얻어냅니다. 이렇게 특성을 얻어서 예비 보고서 작성할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 서킷 부분과 커브 부분 여기와 이 부분을 캡처해서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때 이제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만나는 동작점을 자세히 보시면 VS가 6V일 때 출력이 6V. 그래서 이 지점이 동작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K일 때는 포화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2K, 5K, 10K일 때는 다 포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화가 되게 되면 버추얼 숏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임 도메인에서 그려서 여기를 찍어보면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세 개, 2K, 5K, 10K일 때는 다 버추얼 숏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영역에서는요. 근데 2K, 5K, 10K더라도 이 영역에서는 버추얼 숏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래 R2가 1K일 때는 버추얼 숏 쪽을 다 만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1K 그리고 2K일 때는 여기는 버추얼 숏이다가 벗어났다가 다시 버추얼 숏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구간이 버추얼 숏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OK일 때는 여기서 버추얼 숏이 안 되다가 여기서 버추얼 숏이고요. 10K일 때는 이 범위에서 버추얼 숏이 됩니다. 입력을 그랬기 때문에 여기를 그렸죠. 그죠? 원래 정상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디얼 오펜프라면 이게 다 6V에 있어야 됩니다. 6V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력 전압을 찍어서 제가 입력을 없애버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달 특성을 그리려면 입력에 대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 커브를 얻어서 이 커브를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 커브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유니폴라인 경우에 동작점이 66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에 지금 OK일 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붉은 선인데요. OK일 때 보시면 6V를 기준으로 4.9V, 여기 4.9V에서부터 7.1V 이 사이에 있을 때 이 OK일 때 전달 특성이 포화되지 않는 영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출력의 범위는 여기가 0V니까 0.5에서부터 한 11.5V 사이가 이게 출력의 범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VS를 분석을 해보면 옵셋이 6V입니다. 여기가 6V고요. 그리고 스몰 시그널로 여기 인가가 정연파가 인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V에 출력도 6V에 출력 전압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몰 시그널 성분, 이게 이제 스몰 캐피탈이 라지 캐피탈이니까 이건 라지 시그널이죠. DC 성분과 스몰 시그널 성분을 만드는데 스몰 시그널 성분만 따로 뽑아 보려면 여기 범위가 6V 플러스 이 값이니까 6V를 다 빼버리면 스몰 시그널은 마이너스 1.1에서 1.1 사이에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V를 기준으로 1.1 위에 7.1이고 1.1 밑에는 4.9V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몰 시그널 성분은 여기 성분은 지금 봤을 때 세츄레이션 되지 않는 영역은 플러스 마이너스 1.1V 정도 됩니다. 출력 전압도 마찬가지로 6V를 기준으로 업앤다운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얘가 6V 옵셋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빼게 되면 마이너스 5.5에서부터 5.5 사이를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거의 이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득을 계산하는 얘기는 출력 전압의 변화와 입력 소스의 변화의 레이쇼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빼게 되면 11V가 나오고요.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 2.2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를 빼도 2.2, 여기서 여기를 빼도 지금 11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레이쇼를 내게 되면 5.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인버팅이기 때문에 개인이 네거티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마찬가지로 VS의 범위, 이때는 세츄레이션 되지 않았죠. 그죠? 1K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체 범위, 이게 지금 6V를 기준으로 6V 옵셋에 5V가 스윙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V에서부터 11V 사이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제가 범위를 이렇게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0에서부터 12까지 12V까지 이렇게 그리면 지금 여기가 이제 6V를 기준으로 밑으로 5V, 위로 5V, 그게 요 조건이죠. 진폭이 5V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5V 올라오면 11V, 5V 내려가면 1V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여기는 세츄레이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2 사이가 이거의 범위죠. 그죠? 그리고 출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1V에서부터 11V 사이를 움직입니다. 개인이 R1이 1일 때는 개인이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범위와 동일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K일 때는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를 찾아내고 그리고 출력 범위를 찾아내서 레이쇼를 내게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앞서 바이폴라 인버팅 앰프 테스트 했던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습 내용은 바이폴라 서플라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이폴라 서플라이는 바이폴라 난인버팅이죠. 바이폴라 난인버팅은 바이폴라 인버팅과 유사한데요. 여기를 보시면 VCC, 이 두 개의 서플라이를 쓰기 때문에 바이폴라 바이어스를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난인버팅 터미널에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난인버팅 컨피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난인버팅 바이폴라를 테스트를 한 결과인데요. 런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지금은 입력이 커지면 출력이 증가하는 난인버팅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진폭을 5로 잡았는데 모든 경우에 포화가 되는 걸 여기 1K인 경우가 빼고 모두 다 포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를 분석해 놓은 내용이
여기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 예비 보고서는 동일하게 서킷과 플랫한 결과 그리고 분석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실전 내용을 보시면 지금 여기 동작점 여기네요. 3번인데 여기를 보시면 동작점이 00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0V, 0V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동작점이 있고요. 그리고 입력의 범위 지금 OK 기준으로 봤습니다. 이 붉은 선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사이를 움직이는데 여기 커서로 재보면 이 정도 범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득을 계산을 해보면 출력의 변화 나누기 입력의 변화를 해서 계산해 보면 한 6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난인버팅 앰프의 이득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이득인데요. 지금 있는 상황으로 보면 1 플러스에 이게 5K인 경우니까 이제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 6 정도의 이득이 나오는 게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지금은 타임 도메인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입력 신호를 그리진 않았는데 입력 신호가 커질 때 이제 여기를 입력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입력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값으로 들어가요. 입력이 커질 때 출력도 커지고 입력이 작아질 때 출력도 작아지는, 다시 말해서 난인버팅 증폭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추얼 숏 특성을 한번 찍어보면 지금 여기를 다 없애버릴게요. 지금 그 모양을 보시면 이제 그 입력이 1K일 때는 정상적으로 그 버추얼 숏 특성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버추얼 숏이라는 게 실제로 여기에서부터 여기 전압을 뺏는 값을 얘기하죠. 이게 사실은 여기서 여기 전압을 뺀 게 실제로는 그 버추얼 숏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1K일 때는 다 제로가 됩니다. 근데 2K거나 5K거나 10K일 때는 다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K일 때는 두 터미널의 차이, 이 두 터미널, 난인버팅과 인버팅 터미널의 전압 차이가 제로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난제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츄레이션이 되게 되면 버추얼 숏 특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셔서 여기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니폴라 난인버팅인 걸 증폭기 구조인데요. 유니폴라 난인버팅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서플라이가 하나입니다. 서플라이가 여기 그라운드가 여기 VCC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옵셋으로 6V, 여기 옵셋을 똑같이 걸어줘서 이게 이제 DC 6V를 유지하고 있고요. 진폭은 5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런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K, 2K, 5K, 10K 모든 경우에 다 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5K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똑같이 동작점은 6V, 6V 이렇게 6V, 6V에 있고요. 입력이 6V를 기준으로 위로 0.9, 아래로 0.9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6V를 기준으로 거의 7V 가까이, 밑으로는 한 5V 가까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빨간색 5K일 때 이제 세츄레이션 되지 않는 범위이고요. 출력은 이 범위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가 0.5, 여기가 11.5 이 정도 범위가 되고요. 게인을 계산하게 되면 6 정도의 게인을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비 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유니폴라도 마찬가지로 서킷과 플랫한 다음 여기에 범위를 다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지막 유니폴라 난인버팅 구조인 경우에는 모든 케이스에 다 버추얼 숏이 안 되는, 이게 세츄레이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타임 도메인으로 한번 플러스를 해보면 6V 기준으로 업 앤 다운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VS와 여기 차이를 한번 그려보면 닫고 볼까요?
1K일 때는 버추얼 숏이 되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되죠. 그죠? 세츄에이션 된 지점. 그리고 2K일 때 여기가 세츄에이션 지점. 5K일 때, 10K일 때 각각 이 부분에서만 세츄에이션으로 버추얼 숏이 성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동작 영역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시간 영역과 여기는 이제 세츄에이션 전달 커브에서의 이제 그 세츄에이션 되었을 때의 난인버팅 터미널과 인버팅 터미널 사이의 차이. 원래는 이게 다 제로라야 되겠죠. 제로라야 되는데 지금 1K인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로가 유지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K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버추얼 숏이지만 여기서부터 깨지고요. 그리고 5K일 때는 요 구간, 10K일 때 요 구간에서만 버추얼 숏이 성립되고 나머지는 포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봤을 때 이렇게 되고요. 출력 잔압을 찍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닫아버리고요. 보면 여기가 OK인 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저항과 이득 사이의 비와 포화되는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